네, 지금 엔비디아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온갖 금융기관에서 목표 주가를 500까지 올리기 시작했어요. 네, 오늘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었죠.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 1.09로 예측치인 0.92달러를 거의 15% 이상 뛰어넘었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슈퍼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죠. 그래서 애프터장 주가가 지금 25%나 뛰고 있어요. 와, 이제 거의 400 직전입니다. 와,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저번 영상 때 엔비디아는 2009년부터 계속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실적이 잘 나올 거란 예상은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이건 예상 못했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발표가 됐습니다. 엔비디아의 핵심 매출은 바로 데이터 센터 매출인데요. 전체 매출의 60%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 센터가 또 폭발적인 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번 분기는 꽤나 많이 떨어졌었는데 24년 1분기 다시 크게 반등했어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는 거의 막강하다고 합니다. CEO인 젠슨 황이 발표하기로는 이 시장이 무려 1조 달러, 그러니까 하나 1000조짜리 수요가 있을 것이다. 폭발적인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공급을 대폭 늘리고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또 놀라운 게 이 마진이라고 합니다. 매출 총이익률이 65%까지 다시 회복했어요. 사실상 65%를 남겨먹는다? 이거 그냥 양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독점 기업만이 행사할 수 있는 엄청난 마진율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 봤을 때 우리가 아는 엔비디아랑 크게 다른 거 없죠? 야, 그게 뭐가 대단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것만 가지고 그 큰 시총의 회사가 25% 상승하는 건 솔직히 좀 오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다음 분기 매출 예상치 무려 110억 달러예요. 월가 애널들은 70억 달러 선 예상했는데 거의 50%나 더 뛴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30% 뛰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마진도 거의 70%까지 올라간대요. 이거 뭐 세상 혼자 사는 기업도 아니고 제가 올해 본 기업 실적 중 가장 쇼킹한 수준이거든요. 챗 GPT를 구동하기 위해 오픈 AI가 필요한 반도체 칩셋인 H100의 가격이 거의 50% 이상 올랐어요. 그리고 필요한 H100만 30만 개가 필요하고 이 H100 8개를 묶은 서버가 37,500개가 필요해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수익만 벌써 37억 달러, 그러니까 하나 4조가 넘어가는 수준이거든요. 아까도 봤듯이 엔비디아는 다음 분기 가이던스를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에서 50% 성장을 내놨다는 거는 실제로는 진짜 어마어마한 성장이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데이터 센터에서. 아니 그럼 엔비디아 지금 풀매수해야 되냐고요? 이걸 어떻게 보고만 써! 솔직히 말해서 상당히 위험한 구간이긴 해요. 제가 200m에서 엔비디아 영상 올릴 때 진짜 모아가야 할 때라고 봤는데 지금은 사실 보유자의 영역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퍼가 거의 160, 170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수치만 봤을 때는 사실 고평가라고도 할 말은 없어요. RSI도 96이 넘어갔고요.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이 전고점을 뚫는 상황이 왔어요. 통상 이러면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버블이 낀다고 하죠. 그리고 내년 순수익이 지금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만약 이 성장률을 2년 정도만 유지해준다면 이 포워드 퍼가 그렇게 높다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저라면 조금 더 신중하게 투자를 고민해 볼 것 같습니다. 다들 엔비디아 하면 사실 반도체, 하드웨어 산업만 있다고 보는데 저는 저번 컨퍼런스에서 나온 이 AI 파운데이션이라는 개발자 플랫폼에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대규모 언어 모델인 니모, 챗 GPT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은 생성 AI의 대표적인 예시죠. 그래픽, 그림과 영상을 만들어주는 피카소, 마지막으로 신약 개발에 쓸 바이오 니모. 오늘은 이 중에서 피카소를 좀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이 피카소가 특별한 점은 셔터스톡이나 게티 이미지, 이게 뭐냐고요? 세계 최대 이미지 저작권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이 회사들과 협력해서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AI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진짜 중요해질 거라 생각해요. 실제로 최근 화제가 된 네이버 웹툰에서는 이 AI를 이용해서 그림을 도둑질했다. 저질 양산형 AI 웹툰이 나온다. 마우스만 딸깍거리는 이 딸깍충이 어떻게 작가냐? 이렇게 AI 생성물들에 대한 저작권 문제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첨예하게 대립하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 플랫폼으로 만든 AI들은 애초에 저작물들과 전부 다 계약을 맺고 쓰는 거기 때문에 훈련과 추론에서 모두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새로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피카소 플랫폼에 진면목이 등장하는데요. 어도비 역시 생성 AI 툴을 내놓은 거 다들 아시나요? 파이어플라이라고 하는 툴인데, 이 어도비 하면 컴퓨터 그래픽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사실 진짜 최고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파이어플라이랑 엔비디아 피카소랑 협력을 했더라고요. 현재 포토샵 베타 버전에서 이 파이어플라이를 이용할 수 있는데, 와, 써보니까 정말 압도적이더라고요.
진짜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사진을 조작할 수 있다 보니까 실제로 사용성도 너무 좋고 인간의 창의력을 아주 극대화해주는 느낌이 듭니다. 진짜 이 컴퓨터 그래픽스 분야에서 생성 AI를 빼놓고 논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아니 이거 기존에 있던 서비스랑 뭐가 다르냐라고 하실 텐데 확실히 어도비와 엔비디아가 만든 거다 보니까 퀄리티가 꽤나 우수합니다. 스테이블 디퓨전이나 미드저니 정도가 아닌 이상 이 정도 따라오기 힘들 것 같아요. 게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작권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너무나 큰 이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말고도 자연어 처리 모델, 신약 개발 모델 등 다양한 AI 개발 툴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툴만 제공하는 게 아니에요. 엔드투엔드 솔루션이라고 하죠. 개발에서부터 모델 훈련, 서비스 배포까지 엔비디아가 만든 플랫폼에서 AI 서비스를 런칭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사는 맨땅에 헤딩해도 너희가 돈만 가져오면 우리가 해주겠다, 거의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들이 클라우드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클라우드 하니까 또 생각나는 업체가 있죠.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예요. 요새 아주 둘이 붙어먹느라 난립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엔비디아의 하드웨어 기술이 필요하고 엔비디아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소프트웨어 기술이 필요하니까 지금 일심동체마냥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고 있거든요. 결국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시장과 클라우드 시장까지 빠르게 그 영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메타버스나 자율주행 등 다양한 산업군에 진출하고 있으니까 정말 IM AI, AI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기업 같긴 합니다. Someone else I